안녕하세요. SPI 고병기 에디터입니다. 위클리 글로벌 마켓 업데이트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뭐 매주 미국 오피스 시장 얘기는 뭐 한두 개씩은 전해드리는 것 같아요. 워낙 이게 좀 변화가 많고 많이 어렵다 보니까, 또 이제 미국 오피스 시장은 이제 미국이라고 하니까 이제 먼 나라 이야기로 느껴질 수 있지만 우리나라 투자자들도 많이 투자를 했거든요. 그게 이제 뭐 기관들이 또 투자를 했고, 또 우리나라 상장 리츠가 이제 보유하고 있는 뉴욕의 어떤 자산도 있고 공모 펀드로 투자한 자산도 있기 때문에 뭐 상당히 중요한 이야기라고 생각됩니다. 아직까지 이제 투자 회수가 안 된 자산들이 있기 때문에 분명히 이런 지금의 분위기가 나중에 우리나라 투자자들이 투자한 자산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어쨌든 좀 그런 분위기를 이해하는 측면에서는 계속 전해드릴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이야기는 이 록펠러 센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록펠러 센터가 이제 상당히 유명하죠. 이제 맨하튼에 있는 되게 큰 위용을 잘하는 캠퍼스 형태의 이제 오피스 빌딩들이고, 이 미드타운을 대표하는 이제 오피스고, 이제 워낙 크다 보니까 아마 이제 뉴욕을 방문하는 분들은 이 뭐 록펠러 센터를 안 볼 수가 없을 거라고 생각해요. 당연히 이제 뉴욕을 방문하면 다 볼 거라 생각하고, 또 이게 이제 꼭대기에 되게 유명한 전망대가 있기 때문에, 실은 뭐 지금이야 뭐 여러 가지 전망대가 생겼습니다. 허드슨 야드에 이제 엣지라든지 원밴더빌트 서밋 같은 다양한 전망대가 생겼지만, 몇 년 전만 하더라도 사실 여기 록펠러 센터 아니면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 둘 중에 하나를 가야 될 정도로 이제 뭐 상당히 유명한 전망대였고요. 조금 더 이제 록펠러 센터 얘기를 좀 해보면, 이 뭐 이름에서 알 수 있다시피 록펠러 가문이 처음에 이제 개발을 시작했고요. 상당히 이제 오랫동안 개발을 했고, 1930년대 초반에 이제 첫 빌딩이 준공되고, 최종적으로 19개 정도 이제 빌딩이 만들어져서 이제 그런 타운 형태, 도시 속의 도시 형태의 모습을 띠고 있는데요. 뭐 오피스뿐만 아니라 리테일도 있고 여러 가지 이제 시설들이 이제 같이 복합되어 있는 그런 이제 복합 자산이고요. 뭐 중간에 이제 손바뀜은 좀 있었습니다. 원래 이제 록펠러 가문이 이제 준공 후에 수십 년 동안 이렇게 소유를 하다가, 그 다음에 이제 뭐 되게 유명한 스토리죠. 일본의 이제 부동산 회사 미쓰비시 에스테이트가 이제 인수를 한 적이 있었고, 1980년대 후반입니다. 89년이었고요. 그리고 이제 다시 이제 1990년대 초반에 이제 미국 부동산 시장이 좀 침체에 빠지면서 미쓰비시가 록펠러 센터를 이제 인수하면서 받은 대출을 갚지 못했고, 결국은 이제 1990년대 말에 지금의 소유주인 티시먼 스파이어 포함한 컨소시엄에 매각이 됐고요. 현재는 이제 티시먼 스파이어와 함께 이제 뭐 시카고의 크라운 패밀리가 이제 소유하고 있는 자산이고요. 록펠러 센터 관련해서 되게 좀 흥미로운 내용이 있었습니다. 최근에 보면 어떤 내용이냐면, 한국에도 이제 보면, 이제 한국은 이제 호텔을 이제 오피스나 주거로 컨버전하는 사례 최근에 많았죠. 호텔이 이제 코로나 때문에 되게 안 좋았고, 근데 이제 오피스 수요는 워낙 좋다 보니까 호텔이나 주거로 이제 컨버전하는 사례 되게 많았는데, 이 록펠러 센터 같은 경우는 반대의 경우입니다. 반대의 경우인데, 이 오피스 공간을 일부를 호텔로 컨버전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해요. 이게 뭐 처음이라고 하는데, 이 뭐 록펠러 센터 보면 MBC 투데이 쇼 스튜디오 있는데, 그 위에 이제 빈 오피스 공간 10층을 고급 호텔로 이제 전환할 계획이라고 하고요. 여기는 이제 아스펜 호스피탈리티라는 이제 그룹 이제 호텔 회사가 130개의 객실을 갖춘 리틀 넬 호텔 브랜드로 운영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네, 이 아스펜 호스피털리티는 또 록펠러 센터를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는 크라운 패밀리가 소유하고 있기도 하고요. 그래서 뭐 현지 언론에서 그런 얘기를 하지만 되게 자연스럽다, 예상된 그런 이제 결과다, 이렇게까지 표현할 정도고, 뭐 이게 최근에 이제 뭐 갑자기 결정된 건 아닌 것 같아요. 아주 오랫동안 이렇게 티시먼 스파이어와 크라운 패밀리 공동 소유주가 록펠러 센터에 이제 호텔을 여는 것을 검토를 했었다고 하고요. 하다가 이제 코로나19 이후에 이제 원격 근무가 확대되고 오피스 출근자가 급격하게 줄어들면서 이제 최종적 결정을 내렸다고 하고요. 실제 록펠러 센터의 경우에도 이제 현재 뭐 임차인이 93% 정도 임대가 돼 있지만, 실제로는 이제 출근하는 사람들이 가장 붐비는 어떤 요일에도 한 5, 60%밖에 안 된다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런 이제 일부 공간을 호텔로 좀 개조를 해서 좀 더 이렇게 뭐 빈 공간을 다른 수요로 쓰기도 하고, 또 이제 호텔, 그러니까 그 오피스 임차인들한테도 좀 더 재밌는 공간을 제공하면서 좀 더 출근을 하고 싶게끔 만드는 그런 전략이라고 하고요.
사실 이제 이 록펠러 센터는 상당히 이제 보면 임차인들 만족도가 높은 건물이기도 해요. 또 이제 워낙 티시몬 스파이어가 많은 이제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있고요. 뭐 어찌 보면 지오라는 어떤 그런 모바일 앱도 만들어 가지고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고, 전반적으로 보면 이제 또 어떤 이제 티시몬 스파이어 직접 이렇게 공유 오피스, 유연한 오피스 스튜디오라고 도입을 해서 상당히 임차인들을 편리하게 해주고 있기도 해요. 실제로 이제 보면 한국의 이제 자산운용사 이지스 자산운용의 어떤 미국 법인이 여기 있거든요. 처음에 진출했을 때 아까 말씀드린 스튜디오라는 곳에서 이 공유 오피스를 썼었고, 지금은 또 별도로 이제 나와서 사무실을 구해서 쓰고 있는데, 이처럼 이제 뭐 이지스가 여기 선택한 이유 예전에 물어본 적이 있는데, 이제 여러 이제 시설들이 복합 이 자산이기 때문에 상당히 편리하다. 뭐 안에 이제 이 빌딩 캠퍼스 안에 없는 게 없을 정도 다 갖춰져 있고 상당히 편리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뭐 이처럼 상당히 이제 미국 맨하탄에서도 되게 좋은 오피스 꼽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어떤 그런 오피스 시장의 급격한 변화에 따른 충격에서 이 영향을 안 받을 수는 없는 것 같아요. 이제 그래서 이렇게 록펠러 센터가 이 일부 공간을 호텔로 개조를 하는 것 같고요. 뭐 사실 이제 현지 언론에서는 그런 얘기가 나와요. 이제 보면 뭐 엔터테인먼트와 한대 산업을 끌어들여 가지고 뉴욕의 어떤 오피스 시장 위기를 극복하려는 움직임이 계속되고 있다, 그런 얘기 나오는데, 실제로 이제 SL 그린 같은 이제 뉴욕을 대표하는 오피스 리츠도 이 타임스퀘어 인근에 보면 이제 위치한 오피스 빌딩을 호텔과 카지노 컨버전하는 걸로 이렇게 제안도 했고 검토를 하고 있고요. 이외에 이제 많은 이제 오피스 소유주들이 어떤 뭐 엔터테인먼트라든지 환대 산업을 이용해서 지금의 어떤 오피스 시장의 침체와 부진을 극복하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뭐 상당히 이제 맨하탄 록펠러 센터, 뭐 그 록펠러 센터도 이제 그런 사례 중에 하나죠. 이 뭐 상당히 의미 있는 소식인 것 같고요. 또 워낙 록펠러 센터가 이제 워낙 크다 보니까 당연히 주목도가 높을 수밖에 없는 그런 소식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이상으로 미국 오피스 시장의 위기 속에서 변신을 준비하는 록펠러 센터의 이야기를 전해드렸습니다. 네, 고맙습니다.